안녕하세요, 원선웅입니다. 저는 지금 성수동에서 개최되고 있는 그랜저 팝업 행사에 나와 있고요. 그랜저에는 정말 많은 신기술들이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한 신기술들을 아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팝업 공간입니다.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어떤 기술들 전시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들의 좀 이해하기 쉬운 상세한 내용들 같이 전해드릴게요. 자, 일단 1층 공간에 오면은 그랜저가 전시가 되어 있고, 이곳에서부터 4층 공간까지 다양한 기술을 소개하는 공간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한쪽의 끝에는 예전 1세대 그랜저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네요. 참 지금 봐도 예쁘게 잘 만든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안으로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저 끝에 보면은 이 C필러 뒤쪽에 이 글라스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그랜저의 큰 특징 가운데, 디자인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벌써 7세대 모델까지 진화해온 그랜저. 이번에 7세대 모델에는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일단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 차량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트, 2열 시트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리클라이닝 기능은 사실 기존에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파워트레인,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제어부들이 위치를 하면서 이쪽에 공간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크게 눕혀지는 리클라이닝 시트를 마련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설계 구조를 좀 바꾸면서 개선이 되면서 2열 시트 아래쪽에 이제 배터리가 위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슬라이딩 기능도 되고 리클라이닝 기능도 함께 제어가 되는 이러한 구조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열 공간이 더 쾌적해진 게, 사실 저는 지난번에 그래도 처음 만나면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2열 시트를 다 드러낸 안에 내부의 구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트의 프레임이고요. 아래쪽에 통풍을 위한 덕트들도 이렇게 위치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유롭게 공간을 가져가면서 리클라이닝 가능한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덕트 구조 자체도 이게 측면으로 빼면서 이 하부에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서 시트를 눕힐 수 있는 이 공간을 충분히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점들도 달라진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즘 출시되고 있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모델들에는 이 스테이 모드가 제공되고 있죠. 잠깐 동안 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무한정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배터리 용량이 30%까지만 이 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인포테인먼트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사용하면은 전자기기에 충전한다든지 이것처럼 노트북을 충전한다든지 하는 기능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두 개의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P1, P2 두 개의 모터를 통해서 단순하게 출력을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음 개선을 위한, 진동 개선을 위해서도 이 모터가 역할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독특한 기능이기도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개의 모터가 엔진은 진동의 반대 방향으로 토크를 가해서 한마디로 잡음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전체 공간은 4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각 층마다 이렇게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들을 조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파워트레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사항들을 이번에 상당히 좀 적극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 신기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4층 공간에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랜저 하면 이제 승차감 개선을 위한 많은 변화들도 눈에 띌 텐데요. 차량의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들은 이러한 구성이었는데, 이것이 유압 제어 방식으로 좀 변경이 되면서 차량의 진동이라든지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력감은 개선을 위한 이런 변화들도 눈에 띄는데요. 특히나 이 앞쪽에 상당히 좀 강조된 그릴을 우리는 그랜저를 통해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단순하게 디자인적인 구성이 아니라 공기를 좀 더 원활하게 흐르게 만드는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좀 개발이 된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면부에 마주치는 바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측면으로 빼내면서 와류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의 흐름 같은 것도 원활하게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두 개의 모터가 탑재가 됩니다. P1, P2 모터인데요. 상당히 크기가 작고 경량화된 모터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파워트레인에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모터가 각각 구동력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의 전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량의 발진
가속도 빨라지게 되고 출력도 높아지게 되고요. 최대 토크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의 향상들도 느낄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 연비의 개선,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변화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쪽에는 P1, P2 전기 모터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모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모터 크기가 좀 작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여기 엔진 클러치와 함께 P2 모터가 조합된 모습들도 전시가 되어 있어서 이거 팝업 오신다면 이러한 구조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 부분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것도 좀 크기가 많이 경량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요번에 이제 적용되고 앞으로도 이제 적용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 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최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행 안전을 위한 기능들도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뭐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들 워낙 요즘에 많으니까 이러한 기능들도 뭐 그랜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신차, 현대차 그룹의 신차에는 적용되고 있는 점들도 이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보여드린 부분들이 실제 구성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앞쪽에 공기를 흡입하는 부분들, 액티브 에어 클립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전기 모터 2개와 변속기 이런 것들이 조합된 이 파워트레인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참 이러한 기계들 안쪽을 보면은 현대 자동차 산업의 좀 극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기능들 안쪽 내부도 이렇게 생겼고요. RMDPS가 적용된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전기 모터의 힘을 통해서 이 스티어링 휠의 조향을 좀 더 정밀하게 전달해주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 RMDPS는 많은 차량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제 시승했던 스타리아 일렉트릭에도 이 RMDPS가 적용되면서 나름의 그 승차감의 개선을 돕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랜저 같은 고급 세단에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조향 감각도 향상시킬 수가 있겠고요. 뒤쪽에 이제 2열 아래쪽에 배터리가 위치해 있는데 바로 이 배터리입니다. 지금 SK 온에 배터리가 탑재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파워트레인을 구동하는 데는 정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배터리 위치가 시트 아래쪽에 들어가면서도 리클라인 기능을 적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3층에는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자, 3층에는 이처럼 다양한 플레오스 커넥트라든지 아니면 스티어링 휠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 나와 있는데, 일단은 무선 충전은 뭐 요즘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특징은 이 부분에 이제 맥세이프를 지원을 해서 핸드폰이 딱 고정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할 때 스마트폰이 막 움직이는 경우도 없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알게 된 건데요. 이 충전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냉각 기능이 기존 모델보다도 좀 좋아졌다는 겁니다. 보통의 기존 모델보다 공기 유입량을 훨씬 더 늘리면서 냉각 효율을 높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냉각 기능을 통해서 더 빨리 효율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즘에 이 무선 충전 패드는 많이 차량들에 적용되어 있지만 충전 속도가 워낙 느리고 발열이 너무 심해서 쓰려고 스마트폰을 집으면 워낙 그 뜨거운 이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시승했던 차량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한 것들이 그랜저에서는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닿는 부분 스티어링 휠인데, 기존의 사실 그랜저의 스티어링 휠은 이러한 3스포크 구조였습니다. 그냥 원형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이러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었고요. 이러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사실 전통적인 그랜저가 추구했던 디자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가 잘린 형태의 더블 D컷 형태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물리 버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이러한 구성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엄지로 좀 조작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넓은 범위를 조작하다가 실수하는 것 없이 조작할 수 있는 구성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렇게 눌렀을 때 버튼의 감각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넓은 면적을 조작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기능을 이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러한 형태, 그리고 뭐 아이오닉 브랜드에 많이 쓰이는 이 기어 변속 레버가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좀 익숙한 형태의 이러한 기어 노브 형태로 좀 바뀌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괜찮은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스티어링 휠에는 워낙 많은 레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운전하는 중에
혼동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상당히 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점도 잘 바뀐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전동식 에어벤트였습니다. 사실 디자인적으로 실내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이 실내 디자인을 가장 깔끔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내부의 구조는 상당히 좀 궁금했었는데 안쪽 구성은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날개를 제어해서 이렇게 바람을 송풍 방향을 조절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송풍 방향을 이 안쪽의 송풍 양에 따라서 이 방향을 제어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전시된 목업도 있었는데 측면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날개가 닫혀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좀 펴져서 이제 송풍량을 통해서 위쪽으로 바람을 보낼 건지 아래쪽으로 바람을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제어하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걸 봤을 때 뭐 무풍 에어컨과 좀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무풍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유를 하자면 샤워기에 아주 미세하게 나오는 물을 분사해주는 그런 샤워기 있잖아요. 그러한 기능이 이제 에어컨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차량에 적용되는 이러한 기능들은 바람을 좀 더 안쪽으로 멀리 보내야 되고 좀 빠르게 냉각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풍량에 그래도 좀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드들을 좀 지원하고 있는데 승객 회피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풍 에어컨과 비슷한 게 아니라 풍량의 방향을 운전자나 탑승자가 맞지 않도록 그냥 조절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플러스 커넥트, 그 다음에 글레오 AI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 플러스 커넥트는 뭐 SDV로 가는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기능들이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시작이기 때문에 정말 차량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좀 기능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 차량과의 연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앱 개발 같은 경우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앱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픈 마켓으로 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앱 개발자분들이 참가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듯이 다양한 앱들이 차량 안에서의 좀 경험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차량을 소개하면서 이 글레오 AI에 대한 음성 인식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뭐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그 리뷰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차량 내에서 이 음성 인식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 음성 인식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뭐 아직은 계속 발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 내부의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대고 얘기하는 환경과는 또 다르니까요. 뭐 주행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명령을 그래도 예전에는 정해진 단어라든지 문장으로 얘기를 해야만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문장을 얘기를 해도 차량이 알아듣는 기능까지는 발전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번에 뭐 미러와 관련된 기능들도 전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스마트 비전 루프를 적용하면서 이 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반씩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불투명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개방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스마트 비전 루프를 적용을 하면서 기존보다 이 루프의 넓이가 상당히 넓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의 파노라믹 루프보다도 이 크기가 굉장히 커졌는데 기존의 파노라믹 루프는 가림막이 들어갈 공간도 있어야 되고 뭐 전기 모터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제어할 수 있는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크기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스마트 비전 루프는 전기적 신호로 이러한 투명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구조가 오히려 좀 간단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은 크기로 좀 확장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덕분에 뭐 1열뿐만 아니라 2열까지에서도 좋은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원리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 안쪽에 불투명한 날개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흩어져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기적 신호를 주면은 한 방향으로 착 방향을 맞추면서 이제 빛이 투과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는 빛이 다 반사가 돼서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전기적 신호만으로도 일부 구간은 불투명하게 또는 일부 구간은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몰랐는데 이 미러 선바이저의 넓이가 굉장히 좀 넓어졌네요. 차 안에서 단장하시는 경우에는 좀 넓어져서 편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성수동에 새로 오픈한 그랜저 팝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그랜저가 새로 출시가 되면서 이 가격 인상폭에 대한 얘기도 많았죠. 뭐 저 또한 뭐 비싸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된 새로운 기능들이 좀 적용됐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면은 그래 또 오를 만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본격적인 시승을 통해서 아마 차량을 체험해 보면은 가격 인상폭이라든지 지금의 이렇게 팝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설명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랜저를 이제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이곳 성수동에 있는 팝업 현장에서 이러한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해 보신다면 차량을 이해하는 폭도 훨씬 더 넓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성웅이었고요. 저도 다음 영상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블로토 조장 기자고요. 잘 봤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하이브리드에 장착된 배터리 셀이 제조사가 SK온이 맞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플레어스 커넥트 부분인데 곧 그 영상회의 기능이 시작이 된다. 그 영상회의 기능이 구현되는 앱이 탑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줌이 탑재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배터리 설계 2팀의 홍석현 연구원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GN7에 탑재되는 배터리 회사는 SK온 맞습니다. 영상회의 앱 여쭤보셨는데요. 일단 줌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곧 앱마켓에 특정 날짜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곧 등재될 예정입니다. 이코노믹 리뷰의 최은총 기자라고 합니다. 플레오스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플레오스에 들어가는 칩셋이 좀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뭐 주요 파트너들과 협업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레오스 커넥트에 들어간 그 AP는 그 퀄컴 스냅드래곤 젠4 계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퀄컴사의 AP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사와의 다른 일단 반도체들은 따로 저희가 소싱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 이제 퀄컴 쪽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시는 부분이 이제 AP 그리고 PMIC 이렇게는 이제 같이 세트로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퀄컴이랑 실제 하드웨어적에서는 좀 이런 측면에서는 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BSP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퀄컴 베이스라인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 나가면서 좀 내부적으로 좀 성능이라던가 소프트웨어 안정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키트리 권혁재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도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NVH 쪽으로 많이 감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전 모델 대비해서 NVH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같은 주행 상황에서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액티브 에어 셔터 그릴을 새롭게 달면서 그 공기 저항 개수가 적어졌는데 왜 하이브리드에만 적용이 되는지, 내연기관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MLV 전동화 소음진동 시험팀 이성백 책임연구원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VG 같은 경우에는 우선 두 가지 기술이 탑재되었습니다. 엔진 정지각 제어 기술이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상 제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엔진 여기상 제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TMED1 타입으로 그 여기상 제어 기술 중 EIFC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비에 한 3dB 정도 저감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정지각 제어 로직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떠한 그 정지각 제어 로직 관점에서는 사실 주행 상황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편차를 줄이고 실제로 유저들이 이용을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발생되는 어떤 일일감이 조금 더 줄여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공력 쪽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공력개발팀 김은태 책임연구원입니다. 일단은 IC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의 차이를 보면 물론 PT의 발열량도 다르고 또 냉각의 요구 성능도 다릅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액티브 에어플랩이 반영이 되었고요. 기존 차와 다른 점은 더 뉴 그랜저는 슬링 가이드라는 부품이 추가가 되어서 기존에는 플랩을 막더라도 그 조립 공차에 의한 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로 새는 공기들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했지만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실링 성능을 최적화하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 가지 신기술을 최초로 적용된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조금 구현 난이도가 가장 높았던 기술은 어떤 거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있나 궁금해서요. 네, PM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상세 답변은 추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국내 시장에 TMED2의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이제 그랜저의 고객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숙성과 가속 성능 그리고 연비까지 동시에 잡는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리클라이닝 기능과 통풍 시트를 동시에 제어하면서도 2열에서의 안락함을 잡는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배터리 쪽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 배터리 설계팀 홍석현 연구원입니다. PM 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희가 배터리가 있는 상태에서 리클라인 시트를 얹기 위해서 좀 많은 수정을 거쳤고요. 사실 레이아웃 협의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서의 협업으로 성공적으로 리클라이닝 시트를 하이브리드에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 플레우스를 써보고 많은 분들이 좀 기능은 상당히 만족을 했었지만 뭐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소비자들이 왜 이 차량에 이런 기능을 음성으로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물어보더라고요. 좀 소비자에게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저희가 좀 설명하면 좋을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음성인식 개발팀 박영재 책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글레오가 첫 적용되는 차량이 이제 더 뉴그랜저라서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조금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을 좀 제공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대한 길 안내 기능이나 아니면 전화 걸기 기능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제어 기능들은 이제 기존에 제공하는 기능이긴 하지만 이제 생성형 기반으로 질의를 되게 모호하게 하거나 좀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는 말을 했을 때는 동작이 가능하게 저희가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기능이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 외에도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차량에 이런 기능은 안 돼요라는 기능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왜 연동이 안 돼요? 드라이브 모드가 왜 변경이 안 돼요?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안전과 좀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좀 이제 계속 업데이트로 좀 기능 개선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